추석 한가위인 오늘 전 세계에서 평월의 보름달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더 크게 보이는 슈퍼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번영을 상징하는 2025 코리안 퍼레이드가 4일 맨해튼 중심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뉴욕가 정상담소가 오는 10일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침묵행진을 플러싱에서 실시합니다. 뉴욕시에서 약 14만 명, 전체 학생의 15% 이상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추석 한가위인 오늘 전 세계에서 평월의 보름달보다 더 선명하게 빛나고 더 크게 보이는 슈퍼문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떠오르는 슈퍼문은 올해 떠오를 3번의 슈퍼문 중 첫 번째 슈퍼문입니다. 슈퍼문은 보름달이 공전 궤도에서 지구에 더 가까워질 때 볼 수 있습니다. 연방항공우주국은 슈퍼문은 1년 중 가장 희미한 달보다 최대 14% 더 크고 30% 더 밝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관측되는 보름달은 지구에서 약 36만 1459km 이내를 지나갑니다. 올해 남은 2번의 슈퍼문은 다음 달은 11월과 그 다음 달인 12월 보름에 뜰 예정입니다. 하늘이 맑으면 특별한 장비 없이도 전 세계 누구나 육안으로 슈퍼문을 볼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의 번영을 상징하는 2025 코리안 퍼레이드가 4일 맨해튼 중심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주최로 이날 정오부터 펼쳐진 퍼레이드는 한인사회 각계 단체 및 업체 등 100여 개의 팀이 참여해 1시간 동안 당당한 이민자로 살아온 코리안의 열정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이제 이민자로서 이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우리 한국적인 전통 요소들을 우리 2세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한복도 입고 오셨는데 이 같은 우리 퍼레이드가 매년 성대하게 열려서 우리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소수민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은 퍼레이드에 린다 이 뉴욕시 의원, 마크 레빈 맨해튼 보로장, 폴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시장 등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코리안 퍼레이드를 축하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be invisible. Our voices matter, and we very much are part of the voting bloc, and we're getting our voices louder.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we display not just our pride for the Korean community and our heritage and culture, but also that we say we're very much a part of the American fabric of this country, this city of New York, and we want to contribute as well. We want to give back to the city that we love so much. 안녕하세요. I'm Mark Levine, Manhattan Borough President. I'm so thrilled to be out here today celebrating with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e weather is perfect. The energy is incredible. It's going to be a wonderful parade. There's so much to celebrate. This community is large and growing and dynamic. So we're out here today celebrating this wonderful community. It's going to be an awesome parade and I'm honored to be part of it. 감사합니다. 또 내달 실시되는 뉴욕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도 이날 퍼레이드에 참석해 선거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또 다른 미래를 향한 도전을 테마로 유개비뉴를 뜨겁게 달군 이날 퍼레이드의 열기는 푸짐한 먹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로 채워진 32스트리트 K타운 코리안 페스티벌 야외장터로 이어지면서 가을 축제의 절정을 이뤘습니다. 뉴욕가 정상담소가 오는 10일 가정폭력 종식을 위한 침묵행진을 플러싱에서 실시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번 행진에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가정상담소는 3일 플러싱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28번째 가정폭력 방지 침묵행진이 열린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이지혜 소장은 최근 이민 단속 강화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침묵행진은 특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인 커뮤니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많은 여성분들, 많은 피해자분들이 집 안, 집 밖으로 많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용기를 내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말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소장은 최근 가정상담소가 운영하는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이민 문제에 대한 상담이 급증한 관계로 현재 가정법 변호사와 함께 이민법 변호사 1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에 관한 거, 그리고 법률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인코리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런 거에 트레이닝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께서 대응을 해주시지만 저희 핫라인 같은 것들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뉴욕 가정상담소는 이중 언어 그리고 비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더 전화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행진에는 가정상담소와 더불어 약 30개의 가족 관련 비영리 단체, 지역 정치인, 주민 등과 함께 희망, 치유, 정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친목 행진은 10일 오후 4시 플러싱 백구경찰서 앞에서 출발해 플러싱 퀸즈 도서관 앞 광장으로 이동 후 침묵을 깨면서 마칩니다. 뉴욕시에서 약 14만 명, 전체 학생의 15% 이상이 안정적인 주거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1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홈리스 상태로 분류된 가운데 뉴욕시에서 약 14만 명, 전체 학생의 15% 이상이 홈리스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 현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은 만성 결석과 잦은 전학, 학업 성취도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조기 중퇴와 성인기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쉘터 부족과 급등하는 임대료로 인해 가족 단위의 이주는 빈번해지고 이는 교육의 연속성과 공동체 유대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시 홈리스 학생 수가 달라스의 전체 학생 수를 넘습니다. 약 40%의 홈리스 가정은 원래 지역과 다른 곳에 배정돼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단절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홈리스 학생의 절반은 연간 수업일의 10% 이상을 결석하고 쉘터 거주 학생의 75%는 읽기 능력이 기준에 미달하며 3분의 1 이상이 제때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주거복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임기 이후 당선되는 차기 뉴욕시장은 이러한 청소년 주거 안정 문제를 핵심 과제로 떠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 지하철 지붕 위를 달리는 서브웨이 서핑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뉴욕시경은 12세와 13세 소녀 2명이 역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서브웨이 서핑 중 벌어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15세 소년 카본 우든이 제2열차 지붕 위에 올라탔다가 추락사했습니다. 열차를 사랑하고 기관사를 꿈꿨던 그는 결국 그가 가장 좋아하던 열차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서브웨이 서핑으로 숨진 사람은 총 6명으로 2023년보다 늘었습니다. MTA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 캠페인, 드론 감시, SNS 영상 삭제 요청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차량 구조 변경이나 센서 감지 장치 도입 등 실질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하철 기관사들은 차량 칸 사이 문을 잠그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MTA는 비상시 대피 경로가 차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서브웨이 서핑으로 체포된 청소년이 229명에 달했으며 평균 연령은 14세, 최연소는 9세였습니다. MTA는 최근 서핑이 어려운 구조의 신형 차량을 일부 도입했지만 서핑이 자주 발생하는 노선에는 아직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금 성격의 관세 환급금을 전 국민들에게 1인당 최대 $2,00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실제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보수 매체 원아메리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미국인들에게 $1,000에서 $2,000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이제 막 발효돼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관세 징수액이 궁극적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누적된 관세 징수액은 약 2,149억 달러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이상이라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부과해 거둬들인 관세 수입의 사용처로 국가 부채 상환을 최우선적으로 꼽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천문학적 규모인 37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 이 같은 지급금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소송 등이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관세 환급금의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해고가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싯 위원장은 5일과 6일 TV 인터뷰에 출연해 대통령이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해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두가 여전히 낙관적이라며 새 주가 시작되면 민주당이 대규모 해고와 국내 총생산의 주당 150억 달러 손실을 초래할 셧다운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해고에 대해 나는 그것을 민주당 해고라고 부른다며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9%는 이번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에 책임 있다고 한 응답자는 30%였으며 나머지 31%는 양측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동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한글 트럭이 미동부 대학 순회를 마치고 10월 9일 한글날 타임스퀘어에서 피날레 축하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글 트럭은 세계적인 예술가 강익중 작가와 삼성 갤럭시가 협업해 기획한 최초의 이동형 공공예술 프로젝트입니다. 한글 트럭은 보스턴과 브라운, 예일, 유펜, 프린스턴, 코넬을 거쳐 한글날인 10월 9일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각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미래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갤럭시 AI를 통해 번역하면 이는 독창적인 디지털 아트로 시각화돼 전 세계에 공유되며 완성된 작품은 트럭 외벽의 LED 미디어월을 통해 실시간 전시됩니다. 이어 한글날인 10월 9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뉴욕 타임스퀘어 밀리터리 아일랜드에서 한글 트럭 프로젝트의 피날레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모인 대학생들의 수백 개의 메시지가 담긴 한글 트럭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리셉션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익중 작가와의 만남 등이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글을 언어를 넘어 소통의 플랫폼으로 재조명하고 K컬처와 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와 연결하는 공공외교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주최 측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세계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열린 언어이자 K컬처의 상징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 단속에 주방위군을 동원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를 연방법원이 제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인근 타주 소속 주방위군을 소집하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연방법원은 5일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명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파견하려는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이 오리건 주방위군의 포틀랜드 투입을 막자 트럼프 측이 인근주 병력을 대신 투입하려 한 것을 재차 차단한 것입니다. 이머거트 연방판사는 캘리포니아 병력을 데려오는 것이 내가 어제 내린 결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나라며 이런 방식이 허용되면 민간과 군사 연방 권력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판사 명령 전에 군대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 승인 없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건 숨이 막힐 정도의 법과 권력 남용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무모한 권위주의적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순 없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범죄가 만연한 도시라며 군 파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포틀랜드에는 선동가와 반란군이 있다며 전쟁으로 황폐해진 불타는 도시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일 수프캔에서 자동차 부품,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그간 누적된 관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오디오 장비 가격은 14% 급등했고 드레스 의류는 8%, 공구 철물류는 5% 각각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도 8월 물가 상승률은 2.9% 수준에 머물며 관세 충격이 제한적인 듯 보였지만 기업들이 재고를 소진한 뒤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크 매슈스 전국 소매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년간 거의 없던 재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서치 업체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이 4월 이후 수입 제품 가격을 추적한 결과 티셔츠와 신발 등 소프트라인 제품 29종 중 11종, 자전거 식기세척기 등 하드라인 제품 18종 중 12종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가구업체 애슐리 퍼니처는 자사 제품 가격을 3.5에서 12% 인상할 계획이며 브라질산 커피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돼 커피 가격이 급등했고 주석 도금 강판에 매긴 관세는 식품 캔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까지는 관세 부담을 주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감당해왔다고 지적했으며 시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전체 부담의 60%까지 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자체 브랜드에서 합성 인공색소와 30가지 이상의 식품 첨가물 등을 제거합니다. 월마트 측은 앞으로 1년여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암성 물질을 자체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각종 감미료, 보존제, 대체물 등의 성분들을 짠 맛스낵, 제과류, 파워 음료, 샐러드 드레싱, 프로스팅 등 약 1000여 개 식품들에서 완전히 빼거나 크게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마트는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더 적은 첨가물에 대한 바램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식품 첨가물 규제 검토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첨가물 제거 대상 목록에는 프로필 파라벤, 아조디카보나마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포타슘 브로메이트 등 오랫동안 잠재적으로 건강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색소와 첨가물이 제거되는 대상 제품은 월마트의 최대 자체 식품 브랜드 그레이트 밸류와 가정 간편식 라인인 마켓사이드, 프레시니스 개런티드 등에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임시적으로 야외 불피우기 금지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뒷마당에 설치된 밀폐형 화덕에서의 음식조리 및 오닥불은 허용됩니다. 여론조사기관 NPR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3명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폭력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응답하며 대중의 인식이 점점 폭력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K-팝 스타로서는 최초로 방탄소년단 RM이 내년 10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에서 개인 소장품들을 전시합니다. 연방재무부는 내년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1달러짜리 기념 주화를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한 카페에서 한 잔에 72달러로 판매하는 스페셜티 커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 한 잔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성매매 및 총 5개의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힙합 스타 퍼프 데디가 징역 4년 2개월의 실형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로리다 동부 연안에서 300여 년 전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페인 함선에서 현재 가치로는 약 100만 달러의 금화와 은화 100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찰리 채플린 어워드 아시아 시상식에서 배우 이정재가 한국인 최초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2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오는 8일 수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25 부동산 마켓 전망 토론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하크네시아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속에서 재정, 법률, 부동산 산업 전반의 현안을 다각도로 조망하는 내용으로 꾸며집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서 각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석하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점심과 음료 다과가 제공됩니다. 한국 유일의 블루그래스 밴드 컨트리 공방이 오늘 10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퀸즈 컬리지 르프라 콘서트홀에서 뉴욕시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블루그래스의 소울과 케이팝의 감성을 융합한 컨트리 공방은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오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플러싱 백구 경찰서부터 플러싱 퀸즈 도서관 앞 광장까지 제28회 가정폭력 방지 침묵 행진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진에는 가정상담소와 더불어 30개의 가족 관련 비영리 단체, 지역 정치인, 주민 등이 함께 희망, 치유, 정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